안녕하세요. 마일스톤 요가 살롱입니다. 오늘은 핫 이슈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왕의 DNA. 아마 이 내용은 거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건데, 이게 학부모님이 어떻게 본인이 막 지어낸 말이 아니고 어디 사설 교육연구소에서 이런 왕의 DNA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개발한 교육법으로서 자폐나 ADHD 이런 친구들을 많이 치료를 해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한번 주목을 받았어요. 네, 여러 뉴스나 공신력 있는 채널들에서 이런 치료법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근거가 없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바 있는데요. 일단 검증되지 않는 치료법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하려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보통 돈을 주죠. 실험에 참가한 그 참가자들한테 우리 연구에 이렇게 당신의 몸을 맡겨주시고 또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으로 돈을 주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검사를 공짜로 받게 해주든지 아니면 선물이라도 줘요. 제가 지난번에 그 ADHD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의학에서 아직 완치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내가 낫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99%는 사기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애초에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방법이었으면은 자폐랑 ADHD를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노벨상감이에요. 자폐랑 ADHD라는 병이 외국에도 얼마나 다 합하면 수가 엄청날 건데 그러면 미국의 거의 초대형 제약사들에서 아마 돈다발을 싸들고 줄을 설 거예요. 특허권을 사겠다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런 지금으로서는 환상인데 이런 환상에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맡긴다는 게 너무 무모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도 물론 ADHD와 자폐의 어떤 완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현실로서는 그렇습니다. 무튼 이 교육법이라고 공개된 이 편지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양육 서적을 이래저래 좀 짜깁기한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은 이 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쓰여야지 맞는 거고 왜 틀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부모님의 어떤 바람직한 그런 역할은 무엇이며 또 부모의 양육 유형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까요? 하지마, 안 돼, 제지하는 말은 절대 안 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제지가 필요하면 관심을 전환시킵니다. 방향 전환한다고. 이 방법을 쓸 수는 있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 전환한다고. 근데 이거를 자폐나 ADHD나 또는 일반적인 초등학생들한테 쓰지는 않죠. 이거는 2돌 미만의 걸음마 하는 애기들한테 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 애기가 이런 친구 장난감이 빌려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장난감을 줘야 돼요. 근데 애기는 주기 싫으니까 막 울고불고 하겠죠. 내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은근슬쩍 주고 울고 있는데 거기다 이거 봐라 하면서 막 하면은 또 애기가 울다가 이러면서 또 그걸로 넘어가면서 원래 그 친구 장난감 그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아기 돌볼 때 잘 쓰시면 굉장히 유용한 스킬이에요. 근데 이거는 2돌이 조금만 넘어도 이미 벌써 내가 뭘 원하는지 또 아까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에 뭔가 집착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추구하고 이런 좀 더 발전된 단계가 올라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가 이거 봐라 이런다고 그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까 그거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관심을 다른 걸로 돌리는 거는 그거는 이 친구가 언젠가는 이 행동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배워야 하지만 근데 아직은 이런 행동의 의미나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면은 너무 어리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냥 넘어가자 이래서 임시 방편으로서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든 친구들 특히 ADHD나 자폐 아이들이 이제 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나이에 맞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또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고 그냥 뭐 이거 봐라 이러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 친구는 이게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걸 모르니까 그 다음번에 또 계속 반복이 되겠죠. 2번은 뭐 먹기 싫은 거 먹지 마라. 이거는 나중에 식습관으로 한번 다뤄보고요. 3번,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줘라. 이거는 부모님이 한테 해야 할 말이지 선생님한테 해야 할 말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또래 갈등에서 우리 애기 편만 들어주는 거는, 이건 한 끗 차이로 오냐오냐가 될 수 있잖아요. 잘못을 안 했는데 갈등이 생기면 그거는 우리의 편 들어줘야죠. 근데 이 아이가 스스로 이게 내 잘못이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정말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거는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사과하는 법을 가르쳐야죠. 사과를 잘 해서 또 관계를 잘 회복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잘 조화롭게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잖아요. 무조건 편들어주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이 뭔지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번은 1번과 조금 맥락이 비슷한데요. 뭐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뭐 지시 명령하지 말고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라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뭐가 틀리고 뭐가 맞을까요? 일단 뭐 듣기 좋게 예쁜 말로 하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좋은 얘기고 하는데, 다만 ADHD나 자폐 아이들은 평균적인 아이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는 뭔가를 배우는 속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더 알기 쉽게 직설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빙빙 돌려 말해도 막 찰떡같이 내용을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눈치가 빠르고 이해력이 좋은 애면은 걔는 치료가 필요 없는 애예요. 걔는 뭐 ADHD 자폐라고 할 게 아니고 외교부 장관을 시켜야죠. 5번, 표현이 강하고 과장되게 표현한다. 뭐 80%는 버리고 20%만 해석해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데, 물론 진심을, 속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은 해석에서 끝날 게 아니고, 그럼 80%나 버려야 될 정도로 행동이 너무 이렇게 언어 표현이 과장됐다고 하면은, 그럼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아기가 평생 자기 속마음 이해해주는 부모님하고만 의사소통할 것도 아니고, 사려 깊지 못한 언행이 계속 반복되면서 부정적인 피드백 계속 받는 게, 그게 장기적으로는 아이 정서적으로나 그런 영향이 훨씬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적절하게 조절된 톤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또 엄청 중요한 거죠. 그리고 8번도 비슷한데요. 8번이 인사시키는 거. 저는 인사하는 법 꼭 가르쳐 주시라고 말씀드려요. 인사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이제 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뭐 인사를 하더라도 내 친구한테는 안녕 하고, 또 나보다 어른한테는 고개 숙여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에서 통용되는 행동 양식이잖아요. 외국 영어는 존댓말은 없지만 그래도 격식 있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엄격하게 나눠서 써요. 상황에 맞게 인사를 잘 하는 법을 배우는 거는, 이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돼요. 결론적으로 이 왕의 교육법은 보면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냐면, 아이가 나중에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조금 지금은 힘들더라도 노력을 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여야지 아이가 나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건데, 근데 아이가 지금 힘드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치료라는 게 뭐예요? 우리 원래 상태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는 게 뭐가 치료예요? 안 그래도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에 녹아들기가 힘든 아이들인데, 그 융화되려는 노력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걸 깨달으셨을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처음엔 절망하시고 또 절박하시고 절실하시죠. 저도 이제 많이 뵙는데, 그때
슬프지만 일단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속도는 좀 느릴지언정 그래도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그러면 아이가 분명히 보여주는 변화들이 있어요. 이제 뭐 세 돌 반, 네 돌인데 아직도 말을 거의 못해서 계속 울며 짜증만 내고 그러고 뭐 엄마는 얘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막 답답해만 하시고 이거 얘기해줘도 애기는 다 싫다고 울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물 이러면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런 변화 작은 발걸음 하나를 이뤄내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회의도 하고 또 상담하고 또 치료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연구와 치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잘 설계된 어떤 이론 그리고 실험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통계적인 방법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무튼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그러면 바람직한 부모님의 역할은 무엇일지 또 어떤 일반적인 아이들에 있어서 어떤 부모님의 양육 유형이 또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 또 했어. 다시 처음부터 해줘. 어릴